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제 첫 강의인데요. 미분 적분학, 네, 실수에 대한 이해를 해볼 그럴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미분 적분학 교과서에서는 실수를 먼저 공부하지는 않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먼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실수가 이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의 기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막 뒤에서 다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차피 실수에 대한 성질들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실수의 이해를 가장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실수에 대해서 하기에 앞서 여러분 실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다른 수들, 즉 자연수, 정수, 유리수, 그 다음에 무슨 수? 복소수, 그죠? 이런 수들과 어떤 점에서 실수는 차별화되는지, 구분되는지,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실수는 그 다른 집합과 달리 어떤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실 내용은 대수적 성질이에요. 첫 번째 다룰 내용이 대수적 성질인데요. 과연 여러분 이제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이런 성질들이 다른 집합, 다른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수, 정수, 유리수, 복소수와 달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성질은 다른 것과 다른 집합과 달리 어떤 실수에만 나오는 독특한 성질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대수적 성질. 대수라는 게 이제 덧셈하고 곱셈하고 뭐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질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실수에 대해서 항상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어 있죠. 이항연산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개의 항에 대해서 연산을 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마이너리 오퍼레이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덧셈에 대한 성질 4가지, 곱셈에 대한 성질 4가지, 분배 법칙에 대한 성질 1가지 해가지고 총 9가지 성질이 이제 있게 되고 얘네들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룰 내용이 이제 덧셈에 대한 에디션 앞글자를 따서 A라고 합니다. A1, A2, A3, A4 이렇게 차근차근 볼게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여러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곱셈에 대한 것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은 사실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어차피 이거 뻔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덧셈과 곱셈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지. 예를 들어 뺄셈 같은 경우 성립할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3 5 2를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3 5 2를 계산을 할 때 이것도 계산할 수 있고요. 또는 이걸 계산할 수도 있겠죠. 3 5 2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3 5를 먼저 계산하면 이가 마이너스 4예요. 근데 5 1을 먼저 계산하면 이건 뭐예요? 0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뺄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연산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사실 당연한 성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 잘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다룰 여러 가지 성질 중에 항등원, 역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직 항등원, 역원이라는 개념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좀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제가 포스팅을 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흔히 알려진 덧셈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는 항등원, 역원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등원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연산을 별이라고 합시다. 그 별은 덧셈이 될 수도 있고 뺄셈이 될 수도 있고 곱셈이 될 수도 있고 나눗셈이 될 수도 있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런 연산이 될 수도 있어요. 여튼 어떤 그 연산에 대해서 A별은 A별 2는 E별 A는 A를 만족하게 하는 그 이걸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항등원이라는 그 글자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항등이 뭐 여러분 항상 같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게 나오도록 하는 거야. A에다가 어떤 연산을 취했을 때 같은 게 나오도록 하는 그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항등원이라고 한다는 거야. 항등원.
이해가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요, 제가 아까 지워버렸는데 다시 쓰겠습니다. A별 E는 E별 A는 A. 그죠? 이걸 만족하는 2를 우리가 연산 별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른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이걸 만족하는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근데 여러분 이건 알잖아. 그쵸? 이걸 만족하는 2 뭐겠어요? 0이겠죠. 0.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뭘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0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자연수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연수에서는 그쵸? 항등원 2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연수 집합 내에서는 0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 집합에서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1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꼭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리고 역원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여러분 A에다가 X를 더해. 네, 이거랑 X에다가 연산별이라고 합시다.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연산별이 주어졌을 때 A에다가 어떤 연산을 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 거꾸로 뒤집어도 같고 그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아까 구했던 연산별에 대한 항등원이 되도록 하는, 이 X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의 적어드릴까요? 이 X는 A의 연산 별에 대한 역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X는 A의 연산별에 대한 역원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덧셈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 덧셈에 대한 역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A 3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에다가 어떤 덧셈 연산을 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그래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 나오도록 하는 이 X가 뭘까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은 뭐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3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일반적으로 A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A 더하기 X는 또 교환법칙 성립해서 X 더하기 A는 0이 되도록 하는 이 X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X는 뭐예요? 그렇죠?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x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역원 마이너스 a가 존재해서 a 더하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더하기 a는 0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이너스 a를 찾을 수 있다. 이것도 실수만의 독특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연수의 경우에서 여러분이 역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덧셈에 대해서 못 찾겠죠. 왜? 3에다가 무슨 자연수를 더해야지 0이 나와요. 사실 0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마이너스 1 같은 게 자연수 내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의 경우에서는 A3, A4, A3, A4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도 역시 뭐예요? 실수만의 독특한 성질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은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다른 집합과 여러분이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여기 A만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덧셈에 대한 성질만 보더라도 얘는 실수만의 독특한 성질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연수는 A3 그리고 A4의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넘어가 버렸네요. 이게 너무 중요한 성질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곱셈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이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환법 성립한다 했고 결합법 성립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에다가 곱셈에 대해서 곱셈을 여러분이 A에다가 X를 곱하고 X에다가 A를 곱해서, 미안해요. A에다가 2를 곱하고 2에다가 A를 곱해서 A가 나오도록 하는 이 2가 여러분 뭘까요? 1이죠. 그러니까 1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역원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X를 곱하고 X에다 A를 곱했더니 뭐가 나오도록 하는, 그치, 곱셈에 대한 항등원, 아까 얘기했죠? 1이 나오도록 하는 이 X를 뭐라고 한다고요?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덧셈과는 달리 이 A가 임의의 실수일 수는 없어요. 왜? 0 같은 경우는 안 되죠? 0에다가 X를 곱해서 1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0에다가 X를 곱하면 항상 0인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건이 뭘로서 존재하는 거야? a분의 1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3분의 1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0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여건이 존재해서 다음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분배 법칙은 여러분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곱셈은 이 M3, M4에 의해서 또 많은 수들을 제낄 수 있게 되는데요. 그죠? 이 M3는 아니지만 M4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M4 있죠? M4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정수집합 있죠? 정수집합은 M4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2만 주어지더라도 2분의 1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집합은요. 정수는 M4 성질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또 그쵸 정수와는 구별 정수가 이제 실수와는 구별되는 또 뭐랄까요 독특한 성질이 또 M4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성질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9가지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9가지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수적 그런 뭐 조작 있죠. 뭐 0에다가 뭘 곱하면은 항상 0이다 또는 뭐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그죠? 모든 등식에 대한 모든 성질을 이 9가지만을 이용하면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9가지가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과연 이런 성질들을 어떤 성질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볼 내용은 이제 사실 여기서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긴 한데 아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존재한다면 과연 이게 유일한가에 대해서도 항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존재성과 유일성은요 항상 같이 다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만 해볼 거냐면 덧셈에 대한 항동은 여건이 유일한가만 해보고 곱셈에 대한 건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덧셈에 대한 항동은 0이라 그랬고 여건은 a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a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덧셈에 대한 항동은 0이 과연 유일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a에다가 x를 더해서 a가 되도록 하니 이 x가 뭐가 되면 돼요? 0이면 끝나는 거죠. 0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에다가 x를 더해서 a가 된다. 양변에 뭘 할 거냐면요. 마이너스 a를 더해볼게요. 이거는 뭐 덧셈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함수랑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3에다가 5를 더해서 8도 나오고 9도 나오고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같은 것을 연산을 취하면 같은 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함수랑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항 연산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성립하는 거라서 앞에 나오는 성질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게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뭘 적용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덧셈에 대해서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이 결합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랑 a를 먼저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걸 먼저 계산하자. 그죠? 좌변 같은 경우는 뭘 썼어요?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을 썼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덧셈에 대한 여건에 대한 성질 A4를 써야 될 것 같죠? 마이너스 A다 A를 더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0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얘는 뭘 쓴 거냐면 좌변은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이 뭐 서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엄밀하게 쓰려면 이거 다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좌변에는 뭘 썼냐면 그쵸 결합법칙을 썼으니까 A2 성질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요 그쵸 더 여건에 대한 성질을 썼으니까 그쵸 A4 성질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이너스 a다 a를 더하면 뭐라고요? 0이라 그랬죠. 0.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0 더하기 x는 0.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좌변은 뭐라 쓸 수 있게 되는 좌변에는 무슨 성질을 쓴 거예요? 좌변에는 그쵸 A4 성질을 쓴 거예요. 그 다음 0에다가 x를 더하면 여러분 항상 뭘 것 같아요? x겠죠. 그죠? x는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변에 또 무슨 성질을 썼냐면요 A3 성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쓰게 되면 x는 0이란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덧셈에 대한 항등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고 여건도 비슷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a에다가 x는 0 이걸 만족하는 x가 항상 마이너스 a랑 같음을 여러분이 증명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항등원을 E1, E2라고 놓은 다음에 E1은 E2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여러분 살펴보실 거는 A에다가 0을 곱하면 항상 0이 됨을 여러분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앞에 나왔었던 9가지 성질에는 이런 게 없었죠. 그럼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다가 왜 0을 곱하면 0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A에다가 0을 곱하는 거나 그죠? A에다가 0을 곱해 이제 곱셈이랑 기본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A에다가 0을 곱하는 거랑 A에다 0을 곱하는 게 뭐랑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 A에다 0을 곱하는 거나 뭐가 같냐면 0은 뭐예요? 0 더하기 0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 개념을 쓴 거예요. 여러분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 뭘 썼단 얘기야? 2를 썼단 얘기예요. 3를 썼단 얘기예요. A3를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뭘 할 거냐면 이제 A0은 A0 더하기 0이라며.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분배 법칙을 쓸 거예요. A0 더하기 A0. 그래서 이건 무슨 성질을 쓴 거냐면 분배 법칙 D를 썼습니다.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A에다 0을 곱했어요. 그럼 얘에 대한 뭐가 존재하겠어? 여건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A에 대한 여건이 A0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변에 A에 대한 여건을 A0에 대한 여건을 더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성질이 성립하겠네요. 아이고. A0 더하기 A0 이게 성립하겠죠? 그럼 여거는 이제 함수에 대한 성질이니까 이제 굳이 언급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0 더하기 A0은 0이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A4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A0 더하기 지금 A0 더하기 A0을 먼저 계산했는데 이제 결합법칙 덧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마이너스 A0 더하기 A0 더하기 A0으로 쓰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그럼 여건 뭘 쓴 거냐면 좌변은 A4 그죠? 그리고 우변은 뭘 쓴 거예요? A2를 쓴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뭘 쓸 수 있게 되냐면 0은 마이너스 A0 더하기 A0 더해버리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리고 더하기 A0이 되니까 뭐예요? 이거는 A4 성질을 쓴 거고 그 다음 마지막 A0에다 0을 더하면 당연히 뭐예요? A0이죠. 그럼 얘는 무슨 성질을 쓴 거냐면 무슨 성질을 썼어요? 그죠? A3 성질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0은 0이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나왔던 9가지 성질만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할 때는. 이제 보실 내용은 A, B는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임을 증명하시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볼 차례인데요. 3번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뭐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A가 0일 수도 있고요. 또는 A가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A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A가 0이 아니라면 뭐가 존재해요? 그죠? A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죠. 뭘로써? A분의 1로써.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 B는 0 양 옆에 뭘 곱하냐면 1 나누기 A 곱하기 얘를 양변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양변에 1 나누기 A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얘가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쓸 수 있다고. 양변에 왼쪽에 1 나누기 A를 곱해줬습니다. 이해 가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성립해요? 이게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사실 이거는 뭘 쓴 거예요? A분의 1이 존재해서 양변에 곱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M4를 쓴 겁니다. 네 번째 성질이요. 그리고 여러분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1 나누기 A 그리고 죄송해요. A 그죠?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 그죠? 이걸 먼저 계산해도 아이고 이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B를 곱한 것이 0이랑 같다. 이거는 뭘 쓴 거냐면 좌변은 뭘 썼어요, 여러분? 좌변은 여건 개념을 썼고요. 그러니까 아니죠. M2를 쓴 거죠. 네. 결합법칙.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에는 뭘 쓴 거예요? 2번 성질을 썼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1-1 아까 증명했던 이걸 썼어요. 그 다음에 여건 곱하면 뭐가 돼요? 항등원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B는 0이 된다. 그리고 1 곱하기 B는 뭐랑 같아요? B랑 같죠? 0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뭘 쓴 거예요? M
4, 그 다음에 아래 나오는 이 성질은 뭘 쓴 거죠? 그죠? M3 성질을 쓴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나왔던 9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다 증명을 할 수 있죠.